방사선은 전자기 방사선과 입자 방사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기 방사선 중에서는 X선, 입자 방사선 중에서는 양성자와 중립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중 암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X선입니다. 사실 어떤 방사선이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방사선 치료라 하면 X선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X선이 보편화된 방사선 치료 수단인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암에만 방사선을 강하게 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X선의 경우 2차원 치료에서 3차원 치료로 그리고 세기조절 치료와 사이버 나이프로 발전해 왔다고 지난 51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X선을 이용한 치료는 극복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사한 방사선이 인체 조직으로 들어가며 전달하는 에너지의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인체 조직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즉, 가로축의 제로 지점이 피부 표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피부 내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된 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X선을 외부에서 조사하면 X선이 인체를 투과하며 전달하는 에너지 양은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즉, X선은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방출하여 이내 정점을 찍고 인체 내부로 들어갈수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때 이 정도 깊이에 암이 있었다면 X선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암에 전달되었을까요? 한눈에 봐도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선이 암에 도달하기 전 암 앞에 있는 정상 조직에 많은 에너지를 이미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일부 에너지만 암 살상에 사용되고 암 뒤에 있는 정상 조직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X선은 암뿐만 아니라 주변 정상 조직에도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X선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X선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X선을 여러 방향에서 쏘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암이 있고 이를 둘러싼 정상 조직이 있습니다. 편의상 정상 조직을 A, B, C, D 네 구역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A쪽에서 암을 향하여 방사선을 조사하면 정상 조직 A와 암이 방사선을 맞습니다. 그러나 B쪽에서 조사하면 정상 조직 B와 암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C와 D 방향 모두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사선을 맞은 횟수가 정상 조직 A, B, C, D는 각각 한 번이지만 암은 총 4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조사하면 정상 조직 각 부위들보다 암의 방사선을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선이 이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본연의 특성이 치료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 치료를 위한 다른 방사선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입자 방사선입니다. 입자 방사선은 X선과 달리 인체에 들어가서도 당장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금방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같이 특정 깊이의 집중적인 에너지 발산을 이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래그 피크라 합니다. 따라서 암이 있는 위치에 브래그 피크를 맞추면 다른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에만 강한 에너지를 주어 박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입자 방사선 중 현재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양성자와 탄소이온인데 이들 중 어느 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브래그 피크의 모습과 강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X선과 달리 치료용 입자 방사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를 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자는 가속할수록 에너지가 상승하여 암 파괴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 조절을 통하여 입자가 암에 도달하는 인체 내 깊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속을 통해 암을 좀 더 정확하고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를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데 전기장으로 입자를 가속하고 자기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전기장과 자기장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입자가 전하를 띄어야 합니다.
즉 입자를 이온으로 만들어야 가속기로 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용 이온을 만들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물질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의 가장 가벼운 원자로 양성자 1개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전자를 없애면 양성자라는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가속하여 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양성자 치료라고 합니다. 입자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또 다른 물질은 탄소입니다. 즉 탄소에서 전자를 제거하여 탄소 이온을 만들고 이를 가속하여 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으로 수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입자라는 뜻으로 탄소이온 치료를 중립자 치료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 사용 중인 입자 방사선 치료에는 수소이온을 사용하는 양성자 치료와 탄소이온을 사용하는 중립자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자 방사선 치료와 기존의 X선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설명하였듯이 생물학적으로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브래그 피크 존재 여부입니다. 즉 브래그 피크가 있는 입자 방사선이 특정 암 덩어리를 좀 더 정확하고 강하게 쏘아줄 수 있어 암 파괴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자 방사선은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 치료에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높은 입자 방사선을 넓은 부위에 광범위하게 조사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뒤 잔존암 제거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넓은 부위를 조사할 때는 기존의 X선 치료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입자 방사선 중에서도 중입자와 양성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중립자 치료에 사용하는 탄소이온이 양성자 치료에 사용하는 수소이온보다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립자가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하여 암 파괴력이 양성자보다 우월합니다. 또한 브래그 피크도 양성자보다 중립자가 좀 더 좁고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중립자가 양성자보다 좀 더 정교하게 암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중립자가 양성자보다 암을 더 정확하고 강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 방사선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에는 큰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용 가습기와 관련 장비를 설치하며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 방사선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은 전 세계를 통틀어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립자는 양성자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가속에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 양성자보다 더 큰 가속기와 빔 전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중립자 치료 기관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5곳 뿐입니다. 국내의 경우 양성자 치료 장비는 2007년에 국립암센터 그리고 2015년에 삼성 서울병원에 설치되었고 중립자 치료 시설은 2023년 세브란스 병원에 도입되어 현재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입자 방사선 치료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중립자 치료는 현재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언론 보도의 예인데 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립자 치료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입니다. 중립자 치료가 이토록 비싼 이유는 우선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립자 가속기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립자 치료는 아직 보험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중립자 치료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립자 치료가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사용시설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중립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방사선 치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판단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성자와 중립자 같은 입자 방사선 치료를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과 X선 치료에 대한 지난 영상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